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얘기해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저도 나름 경제부 기자 생활을 꽤 했으니까요. 네. 그래도 어쨌든간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좀 유명하다는 기업들은 그래도 대충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괜찮은 기업들은 또 어떤 일을 하는 회사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해외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 기업 이름을 하나 들었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네. 키엔스라는 정말 좋은 회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근데 일본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의 뭐 강소기업 같은 내가 잘 모르니까 아마 조그만 회사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뭐 일본에서 시가총액 지금 현재로는 6위. 뭐 몇 년 전에는 2위까지 올라갔던 회사로 엄청나게 큰 회사더라고요. 일본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였네요. 예, 그죠. 1위는 토요타 자동차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큰 회사가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회사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된 책이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네.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만 메일에 감춰진 건지 다른 분들도 모르시는 건지 오늘 한번 이 키엔스라는 회사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관련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책 제목은 괴물 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라는 책이고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니시오카 안누라고 니케이 비즈니스의 기자입니다. 기자가 2022년도에 저 같은 궁금증으로 도대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성장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취재를 기사화했고요. 그 기사화한 거에다가 본인이 취재한 다양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책으로 엮어낸 책입니다. 2022년도 정도에 출간이 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키엔스 저도 이름만 들어봤고요. 네.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만 대충 알 뿐이지 정말 좀 생소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키엔스라는 이름 자체로도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그것도 알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사실은 키엔스라 그러면 일본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겠네요. 그죠? 근데 아마도 이 회사가 이른바 B2B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경영 스타일이 좀 독특해서 또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 회사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회사 경영을. 네. 그러면서 사실 일본이니까 또 이렇게 경영하는 게 가능하지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우리나라 혹은 서양에서 과연 이런 경영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좀 품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일본답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예. 다만 그런 생각만으로 넘기기에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할 때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사명이 좀 일본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키엔스라는 사명은 키 오브 사이언스에서 따왔거든요. 창업할 때 회사 이름을 리드전기라고 지었다가 나중에 86년도에 제품명이었던 키엔스로 사명을 바꾼 건데요. 이 회사의 첫 번째 경영 이념이 기업의 영속입니다. 그러니까 영속 기업의 핵심은 결국 과학기술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그대로 사명에 들어있는 회사의 이름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재밌는 거는 이 회사 본사가 오사카시 요도가와구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몰라서 일본을. 근데 여기에 가보면 이 회사의 그 건물 디자인의 모티브가 학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학이 사실은 1000년을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영속성 이게 회사의 이 건물의 이 디자인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이 회사 건물 곳곳에 들어가 보면 암모나이트나 공룡알 같은 화석들이 많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기업이 되지 말자는 의미와 함께 키엔스는 화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창업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처럼 굳어서 변하지 않는 화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회사 곳곳에 이 화석을 놔뒀다. 그래서 늘 변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창업자가 직원들에게 지속해서 알리고 싶은 것이 이 회사 이 건물 안에도 드러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 어떤 업종의 회사인지도 말씀을 안 주시고 그리고 이 회사 어떻게 보면 경영진은
디자인도 그냥 구체적으로 뭘 해라가 아니라 그냥 오래 끊임없이 계속 그 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만 지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시하기 위해서 회사 곳곳에서 화석들을 놓는 거는 뭐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회사의 껍질을 하나둘씩 이제 까 나가봐야 되는데 우리 박 교수께서는 좋은 회사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은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의 신뢰. 제품에 대한 신뢰, 네. 그 근로자들은 경영주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경영자는 또 근로자들에 대한 신뢰. 이게 잘 구축된 회사가 좋은 회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경영자냐, 노동자냐, 또는 투자자냐에 예. 따라서 또 기준이 다들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키엔스는 어떻게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도 좋은 기업, 예. 이 책으로 근거로 본다면 예. 근로자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기업,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업이네요. 그죠.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 그러면 엄청 그러니까요. 완벽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예. 있겠죠. 물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는 좋은 기업이라는 관점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뒤쪽에 얘기하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서 이 키엔스라는 기업 얘기를 일단은 제가 펀드 매니저에게 먼저 들었으니까 예. 투자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를 조금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시죠. 네. 이 책의 데이터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 자료까지 좀 더 찾아서 보충을 해서 얘기는 해드리는데 예. 일본의 회사의 회계 연도는 4월부터 3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2년 3월 기준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2021 회계 연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편의상 2021년도 실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키엔스의 2021년 매출은 7,552억 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한 6조 8천억 원이 좀 넘습니다. 당시 이게 키엔스가 사상 최고 매출을 올린 기록이었어요. 예. 10년 전 매출과 비교하면 4배나 실적이 늘어난 거고요. 예. 매출이. 영업이익도 당시에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높으시니까 이런 운을 그럼요. 띄우신 것 같은데 뭐 제일 높은 IT 기업처럼 뭐 거의 반절 이상 됩니까? 맞습니다. 오. 55.4%가 그때 나왔어요. 미리 여쭤보면 IT 기업이에요?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조기업입니다. 제조기업인데 그러니까요. 예. 앞서 제가 이 회사가 뭘 하는지는 전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센서가 기본이고요. 예. 그 외에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55.4%가 21년도에 나왔어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물건 팔면 절반 이상은 이익으로 챙긴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야,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이건 대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년 사이에 또 회사 상황이 변했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2년도 실적은 9,224억 엔. 예. 그러니까 더 늘었죠. 아까 7천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552억 엔에서 예. 1년 사이에 9,224억 엔으로 늘었으니까 우리 돈으로 8조 3천억 원까지 매출은 올라갔고요. 그럼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 보통은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나 네. 정체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 8조 정도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그룹 중에 어느 정도냐면 매출 다 총 더하면 동원그룹, 두산그룹 정도의 매출 규모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이익률이 보니까 2022년도에 54.1%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4.4%에서 0.3%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54%니까 예. 이익률이 계속 유지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도대체 이 영업이익률은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나 하고 10년치를 뒤져봤어요. 예. 책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직접 뒤져봤습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10년치를 뒤져봤더니 2013년도에 45.6%였어요. 이게 14년도에 49.3%로 오르더니 2015년도에 53%로 훌쩍 뜁니다. 예. 그리고는 이 정도의 이익률이 계속 유지되는 거네. 다만 2020년하고 2021년이 코로나 때문에 소폭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는 해요. 예. 떨어져도 50% 초반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요. 다시 이게 최근 2년 동안 54%로 올라갔으니까 정말 놀랍죠. 아까 이게 진짜 IT 회사도 아닌데.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조금 이해가 돼요. 예. 그리고 게임 회사라고 그래도 조금 이해가 그렇죠. 됩니다. 근데 게임 회사도 사실은 정말 빅히트를 친 게임을 개발하고 나서 그게 유행하는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거지. 맞아요. 다시 개발비를 투자하면 이익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 사실상으로는 사실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8,600억엔, 우리 돈으로 143조 원을 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키엔스는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시가총액 6위입니다. 예. 한때는 말씀드렸지만 소니를 제치고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는 도요타 자동차, 2위는 미쯔비시 UFJ 파이낸셜이라는 금융회사고요. 네. 3위는 도쿄 일렉트릭, 그다음에 4위가 소니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 덩치는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이제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 기자님이 종목 추천 코너로 해주신 건 네네, 전혀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종목 추천에 가까울 정도로 네. 혹하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익률이 50%를 지금 10년 이상 계속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게임 회사나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 이 회사는 제가 아까 FA,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센서라든지 뭐 공장에서 쓰는 기계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런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건 네. 비싸게 팔아도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이래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독과점 구조에 있는 예. 우리 제품 아니면 없어 예. 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이익률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가 정말 높은 회사, 이른바 럭셔리 브랜드의 회사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도체 기업 중에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 예. 있죠.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설계도를 그릴 때 기판에 노광 장비를 이용해서 이 설계도를 그려 넣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없으면 반도체 개발 자체가 안 되거든요. 되는 제조 거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얼마든지 비싸게 팔아도 제품을 사갑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30% 후반입니다. 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높게 팔잖아요. 예. 재밌는 회사죠. 두 번째는 럭셔리 브랜드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루이비통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 LVMH라는 회사, 뭐 이런 회사의 영업이익률도 한 40% 정도 나오거든요. 이야. 이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독과점 제품이 아니에요. 센서 다 만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 중반대 영업이익을 올린다? 이거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자도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내가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지? 그리고 이익률이 나오지라고 생각하고 취재를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수치만 들어봐도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가 분명하다. 이런 인식이 딱 드는데요. 네. 앞서서 이 회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만 참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회사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어떤 좋은 회사입니까? 일단은 연봉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네. 업무 강도로 보면 좋은 회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연봉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워라밸을 추구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이 키엔스라는 회사의 업무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 들으면 야, 난 절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키엔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봉이요? 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억 8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야, 이게 많이 평균입니다. 평균. 예. 그 얘기는 이보다 훨씬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앞서 이 회사 경영 철학 첫 번째가 기업의 영속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또 다른 경영 철학이 이익을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엄청난 업무 강도로 유명한데요. 이 책에 묘사된 일하는 방식을 보고 있자면 과연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정해진 걸 그대로 지키고 그걸 제대로 지키는지 일종의 감시까지도 하는 회사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록해야 되는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네. 대신 성과를 철저하게 직원들에게 돌려주는데요. 앞서 회사가 10년 동안 매출이 4배 성장했고 이익률은 5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익이 늘어난 만큼 직원들은 매년 연봉과 인센티브를 철저하게 숫자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통해서 올라가고 받습니다. 예. 물론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직원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일본에서 이 회사는 이런 회사야라는 게 알려져서 견딜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의외로 굉장히 높은데 매년 회사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직원들의 70% 이상이 회사 생활에 만족한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이 회사 입장에선 근로자에게 좋은 회사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키엔스처럼 일본 전역에서 잘 알려진 회사가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근무를 하니 그리고 어떻게 급여를 주니 이 가치관에 부합한 사람들은 오세요 하면 네, 맞습니다. 진짜 그 가치관에 부합한 사람들이 가서 그거에 부합하는 뭐 성과 보상 체계도 있고 일할 수 있게 해주니까 다 만족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영자는 자동적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일해서 돈 받아가겠다는 네. 사람들만 계속 몰려오니. 그러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 예. 잘 돌아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회사의 목표를 직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하고 서로 관리하고 독려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들 또는 임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이 꿈 같은 회사가 어디 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책에 기술된 내용으로만 보면 참 무섭게 이 회사의 직원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요. 서로 막 책찍질을 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 막 이렇게. 서로가요. 네.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얘기겠지만 이들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경영의 본질이 철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는데 여기서 가시화한다는 건 막연하게 우리 1등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영업사원은 전화를 10통 이상 해야 된다. 라는 목표가 있고요. 영업사원들은 고객차를 5건 이상 방문한다. 뭐 이런 가시화된 목표가 제시돼 있고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회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반 하에 시스템이라는 틀만 갖추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와 철학을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성실히 움직이게 하는 것 이걸 실제로 이루고 실천하고 있는 회사가 키엔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없어도 시스템으로 알아서 열심히 독려하면서 하는 회사니까 너무 좋은 회사죠. 사실 회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고 네. 우리가 뭐 센서 관련한 거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야 이런 회사가 이런 남다른 경영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어떤 재무적 성과까지 네. 낸다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그러면 회사의 제품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드디어 제품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제품이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더 독특해요. 어. 근데 다른 제품보다 조금은 더 독특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 불편한데 이걸 해결해 주는 제품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 공장 자동화 센서라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감지하거나 알려주는 장치가 이제 센서지 않습니까? 이 센서는 사실 값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센서 중에는 비싼 것도 있긴 하죠. 예. 근데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센서는 최종 제품인 자동차의 가격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렇겠죠. 제품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비싼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예. 이 센서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예. 그래서 이 센서가 이런 고장을 미리 감지하고 알려줄 수 있다면 예. 이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방어할 수 있고 또 이런 센서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공장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생산의 효율성이나 가성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키엔스가 초기에 성장하는 배경에 이런 자동차 센서 제품이 있었거든요. 네. 1970년대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는 고가의 프레스 금형이 자꾸 고장이 나는 문제가 있어서 골치를 앓았다고 하는데 프레스 가공 과정에서 자꾸 금속판이 2장씩 들어가는 겁니다. 네. 한 장만 찍어내야 되는데 2장을 찍어내니까 이 2장 다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당시에 이 키엔스의 창업자가 다키자키라는 분이거든요. 예. 이 다키자키 회장이 그 현상을 방지하는 센서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 소식을 듣고 생각을 하고 이 제품 개발에 나서고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근데 토요타에서 의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해본 거군요. 본인이 만들어서 토요타 자동차에 가서 이 자동차 센서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제품을 토요타가 사용하게 되고 토요타가 사용함으로써 나중에 닛산까지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키엔스라는 회사는 급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요. 예. 여기에서 이 창업자는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사업의 비즈니스의 기본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예.
정말 필요한 니즈를 사전에 제안해서 네. 제품을 우리가 공급할 수만 있다면 네. 일종의 컨설팅이죠. 예.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고부가가치 제품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고요. 예. 이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키엔스의 핵심이고요. 제품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센서가 됐든 다른 제품이 됐든 지금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보다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가져가서 제안하고 네. 그걸 해결해 줌으로써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 이게 이 회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키엔스의 주력 업종이라는 건 어찌 보면 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회사 이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가 특별한 게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제품을 네. 말씀하라고 하셨을 때 예. 센서 정도만 그나마. 얘기했던 것이 거기에는 뭐 현미경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쓰는 여러 가지 부품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온갖 영업사원들이 일본 전역에 있는 회사들 공장들을 다니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예. 얘기를 들어보면서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건 다 개발해서 가져다 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 회사다 또는 뭐 바이오 회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회사는 고객이 필요한 걸 만드는 뭐 다품종 소량 생산 다만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모두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곳에는 단 한 번도 생산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받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요. 예를 네. 들어서 정해진 품목이 확정적으로 있는 회사다. 치약회사라든가 이런 데면 우리 고객이 누군지 어디다 갖다 놓고 팔면 되는지 그게 네. 정해지는데 이건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발로 뛰어서 고객을 찾아다니는 영업사원이 엄청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은 와.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영업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영업사원의 교육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에이, 그거 우리가 몰라서 못하냐? 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이 몰라서 못하냐를 실제로 실천하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야, 살 빼는 거 우리가 몰라서 못하니 다이어트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근데 이 회사는 그걸 하는 하는 회사다라고 회사.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사원이 아까 이제 절반 이상 영업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현장을 뛰면서 고객사 접촉을 늘리고 시장 조사를 하고 뭘 개발해야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다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영업사원들은 딱 정해진 업무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있고요. 이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떻게요? 실제로 오전에는 전화, 이메일, 온라인 상담으로 기존 고객을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오후에는 상품 제안이나 미팅 약속을 잡고 견적서를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외근을 해야 되고요. 예. 전화는 하루 평균 30통에서 80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내 사칙으로 정해진 거예요? 뭐 사치까지는 아닌데 예. 이게 일종의 하나의 근무 매뉴얼이에요. 아, 매뉴얼로. 외근은 나가는 날은 최소 5건에서 10건의 미팅을 해야 되는데요. 5건 이상의 외근 약속이 없으면 외근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고객을 만나면 제품만 제안하는 게 아니라 기술 지원과 컨설팅 제안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요. 예. 외근은 철저히 외보라고 해서 외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나중에. 예. 미팅 준비 내용부터 누구를 만났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등이 다 기록되고요. 이거 예. 태블릿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손으로 예. 하는 거 아니고. 특히 면담 시작과 종료까지 1분 단위 시간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박종호 교수를 11시 3분에 미팅을 시작해서 12시 23분에 끝났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저 아까 이 회사 연봉이 얼마라고요? 한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 적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외부에는 실제 고객을 만나서 제품에 대한 시연을 했는지 어떤 시연을 했으면 몇 번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야 됩니다. 와. 1억 8천 받으면 줘야 될 것 같아 진짜. 근데 네. 더 뭐한 거는 예. 이들은 매일 이걸 롤플레잉을 통해서 매일.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죠. 보면 굉장히 빡빡하지 않습니까? 이걸 예. 어떻게 우리가 다 해라고 하는데 예. 매일매일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롤플레잉을 영업사원들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몸에 이렇게 익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낸다라고 써 있긴 하는데 제가 봐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그 생각은 책 들거든요. 저자는 사장님만 만나본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그 여기서 퇴직한 오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외근이 없을 때 실제로 각종 면담 시연 등을 롤플레잉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 외보 같은 거는 사실은 저도 기자들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겠죠. 일보라고 그래서 오늘 예. 무슨 일을 했고 보고를 다 합니다. 예. 근데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내가 놀았는데 그래도 누구누구 만났다라고 이렇게 또 가상으로 써서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회사는 그걸 일일이 다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서운 이것도 게 궁금해요. 네. 이걸 일일이 측정한다는 건 그것도 비용이 들잖아요. 측정하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 근데 굳이 이걸 왜 해요? 이 감사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걸 다 체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 100%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갑자기 어느 날 특정인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감사가 굉장히 철저해요. 예. 무서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무작위 감사인데 예. 어떤 기업에 몇 시에 미팅을 했다고 외부에 적혀 있으면 이 영업사원이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간하고 미팅 시간을 다 확인하고 그곳에 있을 수 있었는지를 합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탐정이네요. 그리고 심지어 휴대폰 기지국의 당시의 위치까지 확인하는 와. 방식으로 이걸 다 확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보를 거짓말로 적었을 경우에는 네. 여기에 대한 나중에 응징의 대가가 이제 회사에서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인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 정보까지 일일이 이렇게 회사가 들춰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근데 회사는 거짓말로 성과를 부풀린 사람들에게 성과가 나눠지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실제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로는 영업사원들의 평가는 예. 내가 가서 이 제품을 팔고 판매로 이루어지고 예. 판매가 규모가 커지면 이 판매액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잖아요. 예. 대부분은. 이 회사는 성과평가가 좀 다릅니다. 네. 일보에 적혀 있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다 수치화돼서 이게 성과로 인정이 돼요.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마지막에 판매된 행위는 영업사원들과 상품 기획과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배송 절차까지 있는 모든 직원들의 합작품이라고 보고요. 그 안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다양한 외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록들, 회사에 했던 행위들까지 다 기록돼서 그게 성과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다 기록한 게 나중에 저의 인센티브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기록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회사가 그렇게 하는 확실한 철학은 있네요. 네. 특히 제가 영업직에 종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영업 성과를 많이 못 내는 이유는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는 회사의 물건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실제 그런 인식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회사의 철학에 굉장히 공감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연봉 높은 회사다 네네. 그렇게 해놨는데 다들 기대만 잔뜩 했다가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겁도 잔뜩 먹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평가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업무 강도가 높고 그다음에 감시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기 때문에 뭔가 자율성이 있고 요즘 시대에 맞는 회사의 그 사풍이나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진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린 이걸 한다라는 점에서 또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외보나 기록들을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이 회사는 이걸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과거부터 이 회사는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네. 볼 수 있는데 SFA라고 그래서 세일포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영업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걸 통해서 영업에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외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사의 정보를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게 워낙 철저하게 기록되다 보니까 양질의 빅데이터를 이 회사가 수년간 쌓아놓는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 제품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의 성과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키엔스 영업사원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면 그 사람의 정보하고 그날 나눈 얘기들이 다 정보로 기록돼서 키엔스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돼 있어요. 예. 어떤 회사가 센서 하나를 교체하고 싶어 했다라는 상담을 했다면 원래 쓰던 제품은 이런 거고 실제로 영업에 성공해서 자신들의 제품으로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뭐가 불편해서 교체가 됐는지 어떤 시연을 했더니 구매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예. 것들이 다 기록되는 거죠. 자신들의 제품으로 교체한 회사들이 이전 제품이 주로
이런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았다라는 데이터가 확보되면 영업사원들은 그 제품을 쓰고 있는 회사에 찾아가서 이런 시연을 했더니 성공했다라는 걸 보고 그 시연을 통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제조 기업들은 키엔스 직원에 굉장히 치를 떤다라고 하는데요. 스파이 같다라는 얘기까지 한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던 직원이 나타나가지고 예. 이런 제품을 한번 써보시죠. 이런 거 불편하시죠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불편함을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고요. 네. 만나기 싫은데 너무 많이 찾아와서 귀찮다라는 얘기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진짜 영업에 남다른 면이 있고 그 영업이 남다른 면이 갖출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적인 기반이 있었네요. 네. 책 읽어보시면서 이 회사에 또 남다른 게 느껴지는 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쿠팡이 떠올랐어요. 쿠팡이요? 네. 쿠팡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전 당일 배송? 그죠. 예. 이 회사가 당일 출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업체가 당일 출고 시스템을 갖춘다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제품을 니즈를 먼저 알고 어느 정도는 재고를 쌓아놔야 되고 이 재고가 너무 많으면 이것도 나중에는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할까, 당일 출고가 가능할까 이게 의문점이 남는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커다란 회사들은 정말 멘붕에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센서 하나가 고장나서 라인이 멈춰버리면 그날 사실 반도체를 제조해야 되는 거 다 멈춰야죠. 망가지고요. 예. 특히 웨이퍼 뭐 이런 것들은 멈추는 즉시 폐기거든요. 예. 근데 이 센서를 만든 회사에 전화해서 야, 이 센서 빨리 교체해 줘야 돼. 고장 났어. 그런데 아,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 출고하려면 한 3일 걸립니다. 그럼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키엔스에 전화하면 당일날 출고가 됩니다. 와. 그러니 사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 키엔스를 이용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이 예. 자녀들의 그 학교에 준비할 물건들을 준비 못했을 때 밤늦게 쿠팡을 이용해서 네.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딱 도착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키엔스라고 하면 당일 출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이걸 통해서 회사의 어떤 영업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 받아도 나중에 이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키엔스의 제품을 비싸게 사준다는 거죠. 네. 앞서 말씀 주셨던 남다른 영업력 그리고 필요한 제품을 본인들이 말도 안 했는데 갖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생각되지만 네. 당일 출고라는 건 상당히 많은 재고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릴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키엔스의 아까 그 창업자가 처음부터 사실은 이 당일 출고 시스템을 주장을 했고요. 예. 지금까지도 지켜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쿠팡이 물류센터를 전국 각지에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본 내 물류센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춰놓고 당일날 출고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품은 어느 정도 주기에 고장이 나고 이런 현장에서 고장이 많이 나더라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미리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다가 만약에 그런 제품 고장이나 신호가 오거나 또는 이제 워낙 많은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예. 들어오는 거죠. 예.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아까 물류 배송이라든지 이런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일본에서 이 당일 배송 시스템, 당일 출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고요. 더 재밌는 거는 키엔스라는 회사가 지금 해외로도 진출돼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도 당일 출고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예. 오후 5시 이전까지만 예. 주문을 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와. 그리고 멕시코는 예.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문을 하면 당일 출고가 가능한 거의 90%까지는 당일 출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류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한 회사네요, 진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 주셨던 영업사원이 기록한 그 일지라고 하는 네.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당일 출고만 가지고 뭐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로 고객이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획력으로도 이 회사의 승부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창업자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고객이 실제로 자신이 필요한 걸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뒷단에 숨어 있는 진짜 고객의 필요성을 영업사원이 알아내야 된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고객의 수요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웃기는 얘기 같은데 예. 영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말한 니즈 뒤에 숨은 니즈를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 니즈를 알아내라는 건데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태블릿 단말기가 나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태블릿 그러면 어떤 거가 좋습니까? 그러면 좀 빠른 거요? 그다음에 뭐 최신 기종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통의 영업사원들은 그냥 가벼운 최신형 단말기를 화면 좀 큰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주기 마련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실제 고객의 니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물어보다 보면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키엔스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신형 태블릿 단말기에 이 사람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깔아서 이 사람의 업무 특성과 맞는 프로그램을 태블릿에 만들어주거나 깔아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정한 니즈는 네. 태블릿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태블릿을 활용해서 나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예.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숨은 니즈니까 이 키엔스 직원들은 거기다 프로그램까지 깔거나 아니면 네. 진짜로 자기가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력,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영업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상품 기획서부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네. 회사는.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이 키엔스라는 회사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알지 못한 니즈까지 확인해서 미리 파악해서 전달하는 남다른 회사 경영 방식이 있고, 그래서 실제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다양한 기업에게 공급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실제 제품 하나는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다 듣고 나서 아직도 제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일반적이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 그런 회사 다 잘 될 것 같아요. 토요타 자동차에 그 뭐 센서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히트친 제품 중에 하나가 네. 형광현미경이 있습니다. 형광현미경. 이 형광현미경은 그 보통은 이제 제약회사나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이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포에 형광 물질을 넣어서 이게 반짝반짝거려서 어떤 세포들이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형광 현미경이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미량의 시약을 이제 그 뿌려야죠. 세포에다 뿌리고 나서 이 형광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건데 예. 이 형광 현미경은 일반적으로 암실에서 사용합니다. 네. 이 형광을 확실하게 눈에 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형광 현미경에 키엔스는 좀 늦게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이 형광 현미경 이 시장에서 우리가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예. 고민하다가 보통은 뭐 조금 더 잘 보이는 거, 그다음에 조금 작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텐데 네. 이 사람들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다 보니까 뭐가 불편하냐.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시간이 엄청 파악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배율을 높여야 되나? 뭐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예. 암실에 들어가서 뭔가를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두우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문제는 암실이구나. 음. 그래서 암실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볼 수 있는 형광현미경을 개발해냅니다. 이야. 그래서 엄청난 히트를 줘요. 예. 그래서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회사들을 다 뒤집고 이 회사의 형광현미경이 1등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거죠. 기획력은 결국엔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잠재인 니즈를 파악해라.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는데 온 역량을 곁들여서 만드는 제품이 결국엔 1등 제품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번 예시로 확실히 어떤 회사인지 감이 왔습니다. 네네. 자, 이쯤 되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죠. 창업주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다키자키라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네. 거죠.
2000년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회장으로 올라갔고요. 네. 그 이후에 10년마다 사장이 지금 바뀌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 그 회사 내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장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경영 철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예. 굉장한 부자입니다. 일본 부자 순위 2위예요. 이 다키자키 회장 다음에 있는 사람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로 네. 261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걸로 나왔으니까 우리 돈으로 한 36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그럴까 정경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공회의소 네. 뭐 이런데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파악해 보면 다키자키라는 사람은 이름은 없는. 네. 그러니까 어디에 나서서 뭔가를 막 하고 이런 사람도 사람 아니고. 아니구나. 그다음에 카리스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러니까 경영자의 카리스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결국 독단적인 결정과 연결돼 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현장에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에 반영되는데 이 경영자의 카리스마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까지도 이제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다. 공고를 나왔고요. 20대 창업을 시작해서 한 3번 정도 외국계 기업에 처음 다니다가 네. 2번의 창업에 실패하고 3번째 창업하는 회사가 키엔스인데 예. 이 회사를 아까 도요타에 처음에 FA 센서를 공급하면서 성공한 이후에 그 성공의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꾸준히 철학적으로 지켜온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회사를 파악하는데 남다른 어떻게 보면 잣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회사 키엔스 덕분에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